여러분, 2022년도 즉72기 경위 공채 시험이 오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전 시간에는 경찰학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경찰학은 한 문제 행정학 파트에서 쓰레기 모형 그거에서 언급 안 했는데요. 한 문제 빼놓고 다 적중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학 난이도는 좀 평이했다. 근데 판례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판례로만은 안 썼지만 판례 문제가 많이 나왔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도 하고요. 범죄학에 보겠습니다. 범죄학은 초심인데요.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범죄학은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 이거 가령 교정직 시험 또는 뭐 형사정책 시험 보는 학생들한테 봐도 안 쓰러질 겁니다. 물론 범죄학과 애가 차이겠지만 상당히 난이도가 높았어요. 그 다음에 첫 시험이라서 첫 번째 시험이다 보니까 첫 번째 이 시험이다 보니까 난이도 조절 좀 실패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언급하는 게 있다면 두 문제가량은 제대로 언급 안 한 것 같아요. 이건 안 했습니다. 양심상 말씀드립니다. 나머지는 다 설명드렸습니다만은 그래도 만만치 않았다. 그래서 약 7문제 정도, 7문제가량은 상당한 수준이었다. 그래서 범죄학에 만해서 이번에 7문제 정도 틀렸다 그러면 상당히 잘 본 거예요. 그 정도면. 자, 한 문제 먼저 보면서 보겠습니다. 7문제면 몇 점입니까? 이건 1.5점인데요. 7, 7, 5, 35. 한 10점 정도 실패 본 거죠. 한 90점 정도. 이 정도 보면 잘 본 겁니다만은. 자, 보겠습니다. 1번 문제가 이건 언급 안 한 거예요. 제가. 제 책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죄송합니다. 어떤 이론이 범죄 또는 형사사법에 관해 적절하게 설명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이론들을 특정 기준에 의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 다음 중 에이커스, 원래 에이커스 나오면 뭐가 나오는 겁니까? 차별적 강화 이론, 사회 과정 이론 중에서 바로 미시적 이론이죠. 사학습 이론, 서든의 이론을 그 사람이 이제 변형시키고 이론인데요. 근데 갑자기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에이커스와 셀러스가 제시한 범죄의 이론 평가의 기준으로 가장 가리고 있어 어렵던 거 문제야. 그런데 우리가 보면 범죄학은 일단 원인을 고전주의 빼놓고는 원인을 검증하는 겁니다. 검증. 그 다음에 경험, 우리는 자연의 세계입니다. 범죄학은 자연의 세계예요. 나는 선생이니까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험적 타당성이 있어야죠. 존재론이니까 수업시에 놓쳐야죠. 범죄학은 존재론이지 바로 형사정책은 규범론이 주가 된다고 해서 누차 얘기했습니다. 물론 범죄학도 일부 범죄 대책은 규범론 측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형사정책 문제를 잠깐 풀면 문제 있다는데 그 다음에 정책적 합의가 여기 어려운 거예요. 그럼 시대적 대응성하고 요거 두 가지가 문제가 난했던 거예요. 그럼 볼까? 자, 평가, 이론에 평가 들어가면 평가할 때는 어떤 정책적 합의라는 게 뭐야? 어떤 이 범죄의 원인에 대해서 분석하자면 대책하는 것이 범죄의 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운데 시대적 대응성 이런 말은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쓰기가 곤란하죠. 원래 학문은 시대성이 반영되는 것은 맞습니다. 문화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범죄학 분석할 때 대응성, 시대적 흐름 이거와 관계 있는 것은 거리가 멀다. 선생님이 언급한 겁니다. 그래서 2번과 4번 중에 고민했던 학생이 많을 겁니다. 왜냐면 이것부터 당황하는 거니까 에이커스와 셀러스가 이걸 이제 하니까 학생들이 여기서 무너지는 거야. 이거 필요 없이 범죄학 이런 평가 나오면 평가 정책적 내용을 포함한다. 대책론이니까 범죄학은 존재주의다.
되는 거야. 존재라니까 검증 가능성이 있어야죠. 존재는 검증. 왜? 자연세니까. 규범은 검증 단계가 아니죠. 관념세계니까. 딱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헷갈리는 거야. 근데 이걸 아예 모르면 이걸 가지고 보면 범죄학 이론 하면 존재론이다 설명 보면 검증과 경험은 금방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제 강의에도 얘기했지만 이 학자 이름은 얘기 안 했다 이 얘기죠. 설명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존재론이다 아셔야 돼요. 답은 2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1번이 그나마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다루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심상. 왜? 에이크스와 셀러스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 안 했어. 근데 이건 얘기했어. 범죄학 이론에 대해서. 범죄학이란 건 뭡니까? 범죄가 왜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법 제정 과정도 있지만 범죄 위반 과정 그 원인을 분석해서 대응, 대책, 평가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범죄학 이론 요다가 초점을 뒀으면 우리 수업 시간에 기본서도 있어요. 어느 정도. 상당히 어렵게 나왔다 이거죠.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요건 그나마 용어가 어렵더라도 그나마 괜찮은 게 뭘까? 설문조사를 통한 연구는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넘어서는 다별량 관계를 살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겠습니다. 설문조사는 바로 설문지를 나눠줘가지고 그 여론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설문지 조사 기법은 양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설문지 조사 중에서 암수범죄 분석하는 밝힐 수 있는 이론에 가면 약간 제한적이 있지 없잖아. 자기무식이라든가 피해자 조사 요거는 약간 양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건 비판합니다만 원래 설문지는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다별량 관계를 살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요거는 이제 시험에서 나오면 경찰에서 범죄에서 다뤘던 문제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색깔이니까 안 보이네. 양적 연구는 질적에 비해 외적 탓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양적 질적에 비해 연구의 외적 타당성. 외적 타당성이 뭡니까? 객관성이죠. 이거 어려운데도 맞춰야 됩니다. 제가 그랬죠. 자, 우리가 범죄 통계 이론 같은 거 보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국가에서 경찰청이라든가 검찰청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디가 있습니까? 사법연수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청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좋아요. 그러면 자 양이 통계 공적 즉 양적 연구는 공시통계입니다. 공시통계. 일반적으로 공시통계 국가기관에서 작성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공시통계의 양은 아주 양이 많죠.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질적 측면 배경 정보와 단점이 있어요. 절대 안 되는 거지만 상대적으로 질적 평가가 어렵다는 것. 즉 범죄의 원인과 범죄자와 또는 행위자의 연관성이라든가 인과관계 내밀한 관계 그 사람이 뭐 범죄자가 뭐 나이가 어떻게 되고 남자냐 여자냐 이런 배경 정보를 설명이 곤란하지만 외적 타당성, 외적 타당성이라서는 객관성이죠. 이건 장점이에요. 왜? 양이 많은 걸 했기 때문에 객관화시키기 좋다는 겁니다. 객관화시키기 좋다. 그러니까 질적 평가는 양직적으로 들어가지만 소수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객관화시키기 곤란하다. 이런 비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2번이 틀린 거죠. 외적 타당성에서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좋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실험 연구는 연구자 필요한 조건을 통제함으로써 그래서 실험 연구는 일단 3가지 전 조건이 있어야 돼요. 비교 집단, 동수를 하고 사전, 사후 검토가 있어야 되죠. 내적 타당성 확보하기에 용하다 좋고요. 그 다음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대표는 뭐가 있습니까? 암수조사에서 암수범죄에 대해서 자기보호시 조사라든가 그다음 피해자
보고서 같은 거 보면 이 사람 기억에 대해서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부정확한 응답 가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건 약간 까다롭더라도 답은 쉽게 2번을 할 수 있어요.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실증주의는 바로 자인의 세계 언제부터냐? 과학시대 19세기 말부터 생물학적 범죄원부터 오늘날까지 보는 사회학적 범죄학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 환경에서 결정받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리적 결정하여 행동할 수 있는 이성적인 존재로 인정한다. 이건 고전주의 입장이죠. 그래서 틀렸죠. 고전주의 입장. 합의의 경험으로 실제부에 발언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범죄에 상하는 제재를 부과한다. 이것도 고전주의 입장이죠. 고전주의는 관념적으로 설명했어요. 실제 연구하고 실증 검증한 게 아니라 관념적으로, 이론적으로. 그 다음에 일반 시비에 대한 형벌의 유화 효과를 통해 범죄를 추구한다. 그래서 형벌의 엄격성, 유화성이죠. 유화력, 신속성, 확실성. 좋습니다. 그래서 고전주의 학자들의 입장입니다. 그것도 고전주의 입장입니다. 고전주의 입장은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베카리아와 벤덤. 좋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인간의 행동은 개인적 지질과, 이게 개인적 이름은 생물학적, 또 심리학적도 있어요. 심리학적, 다양한 환경인 사회적. 좋습니다. 이게 19세기 말 20세기 과학시대 와서부터 실증주의가 다 과학적으로 이러한 외부적, 그래서 고전주의는 외적 변수를 전혀 고려치 않는 거예요. 완벽한 인간의 이성적인 걸 가정하에 설명했고요. 그 실증주의부터는 개인적 소질이라든가 정치적인 문제, 심리적 문제라든가 외부적 환경이라든가 이걸 고려한 겁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맞습니다. 1, 2, 3은 고전주의 입장입니다. 이건 슈또 문제고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요것도 쉬운 문제인데요. 학생들이 뭐해야 헷갈리는 게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선생님 범죄학 시간에 책에서 안 나온 학자들 많은데요. 학자 한 게 없다니까. 잘 봐요. 갈등주의라는 것은, 급진적 갈등주의라는 것은 마르크스 사상 갈등 이론입니다. 그 배경으로 해서 챔프리스 마르크스. 좋습니다. 신급진적이죠. 이건 잘 못 들었죠? 근데 페미니스트 나중에 보겠습니다. 이것도 잘 못 들었죠? 이것 때문에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1번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거예요. 수업 시간에 배운 거고 2번과 3번은 배우지 않더라도 3번 보겠습니다. 자, 메스너와 로젠펠드가 강조한 게 제도적 아노미리죠. 이 제도적 아노미리는 미국에서 강조한 겁니다. 오늘날. 그래서 제도적 아노미리는 아노미리를 최초로 강조한 학자가 거시적 구조적으로 본 게 뭐가 있습니까? 사학적 범죄학 중에서 바로 최초로 아노미리를 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최초. 아노미. 드립갱이죠. 드립갱. 드립갱 헤드고 또는 드립캠 헤드입니다. 나이스인데 리스 이렇게 나온 것도 있는데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있습니까? 머튼이죠. 머튼. 아노미, 긴자이론. 이걸 영려받은 거예요. 이것은 급진적 마르크스 사상과 관계없고요. 이건 사회학적 범죄론 중에서 거시적 사회 구조 이론과 관계되기 때문에 답을 쉽게 4번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쉬워. 이건 쉬운 문제예요. 근데 학생들이 처음 들어본다는 거야. 그럼 답은 쉽게 나올 수 있잖아요. 자, 5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제자 의도를 보아야 돼.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 그 학생한테 답변했대, 보기 전에. 그러면 답은 처음 보는 학자들은 답이 아닐 것이다. 나머지 쉽게 이게 답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자, 요거는 뭘까요?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뇌와 신경부지 관계. 요것은 생물학적 문제죠. 원래 심리학 쪽은 약간 이거보다 고차원적으로 정적이라든가 정신병질 이렇게 가는 거고, 이건 생물학적 범죄입니다. 그럼 뇌와 신경물질 단계 보겠습니다.
뇌 변개의 존재는 편두체는 어렵죠.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것은 사실상 언급을 잘 안 했어요.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공포, 분노와 관련되어 있다. 뇌 변연계의 존재는 편두체는 어렵더라도 그럴싸하게 뭐 반은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뇌 전두엽이 뭐야? 전두엽이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은 발달했지만 이 전두엽이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폭력성이 되는 건데 폭력성. 바로 대표적인 게 제이콥스와 스트롱에 있듯이 XYY 남자, 남성성이 강한 사람이라든가 또는 여러분들 뭐라 하는 겁니까? 간질이라는데 간질. 근데 간질을 뭐라 하는 겁니까? 좀 짐작해. 뇌전증이라죠. 그래서 폭력성과 관계됩니다. 그래서 욕구, 충동, 감정과 관계돼요. 그거 알아보면 돼. 욕구, 충동. 이게 잘못되면 폭력성과 관계된다. 폭력성. 그렇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도파민 어때요? 도파민. 마약, 도박, 도파민이 나오죠. 그런 쾌락 관련이 있습니다. 도파민. 이건 많이 듣던 거고 보겠습니다. 세로토닌 수치가 너무 높을 경우 세로토닌 이게 좀 어렵죠. 충동, 욕구, 분노 등이 제대로 바로 통제되지 않을 수 있다는데 세로토닌 뭡니까? 세로토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도파민 이거 알아두고 세로토닌 한번 여러분 한번 쳐보세요. 세로토닌에 대해서. 세로토닌 뭔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나왔는데 답은 여기서 요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답은 뭐냐면 1번은 반은 맞고 2번은 맞고 4번은 알 수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세로토닌 왜 이게 안 쳐지지? 그래서 세로토닌 영양제도 있습니다. 볼까? 자, 행복 호르몬 대명사 세로토닌입니다. 도파민도 쾌락, 흥분, 세로토닌 행복 지수와 관계돼. 행복해. 좋은 거야. 좋은 물질이라 했잖아, 방금 전에. 세로토닌 수치가 너무 높을 경우 충동, 욕구, 분노 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다는데 아닙니다. 세로토닌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세로토닌 영양제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식이 지배할 수 있는데 5번 문제는 너무 추상적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가면 되겠고요. 6번 보겠습니다. 요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왔습니다만은 보자. 여기는 이렇게 마틴은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청년으로 올렸는데 미국 독립전쟁 당시에 바로 이게 뭐냐 생물학적 범죄 중에서 다뤘던 겁니다. 생물학적 범죄 중에서 가계 연구죠. 가계. 집가짜죠. 가계. 덕대일은 축구가. 이 축구라는 사람은 교도소 내지는 그런 기관에서 근무했던 사람인데 그건 별로 문제이고요. 요걸 보겠습니다. 고다두 했습니다. 고칼로리. 고다두. 이 칼리카쿠입니다. 그래서 원래 칼리카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칼리카쿠 해되고 쿠 좋아. 이게 바로 미국 독립전쟁 당시에 칼리카쿠라는 사람을 연구한 거예요. 누가? 마틴이 이래도 돼. 근데 마틴을 얘기하는 때에서 학생들이 당황한 거야. 근데 이걸 떠올리면 돼. 가계 연구니까. 그럼 칼리카쿠 보면 군인인데 이때 당시 바로 청교도인, 청교도 여성이죠. 종교를 믿는 청교도 여성하고 이게 1620년대 무렵에 영국에서 신구 교도 간에 갈등이 있었죠. 구교도하고 신교도가 청교도인이죠.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고자 쭉 미국에 정착하면서 미국에서 이제 역사가 나옵니다만은 좋아요. 그래서 청교도 여성과 결혼했을 때는 정사님과 결혼했을 때는 애들이 범죄가 없다 이게야. 근데 이혼하고 나서 누가 하냐? 정신 박약자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여성과 결혼했어요.
이 자녀 중에는 범죄자가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비판도 받습니다. 즉 조나단 에드워드가에 보면 바로 살인을 저지른 범죄도 있지만 유명한 명망가 아니겠습니까? 누가 얘기했습니까? 서더랜드가 뭐라 했냐? 아니다. 꼭 그것은 전생에 뭐 주상에 그런 게 있더라도 명망가 집안은 조나단 에드워드가도 살인 범죄를 저질렀지만 아니다. 이렇게 비판해서 이런 연구가 문제있다고 적시하는 건 맞습니다. 그럼 이거 보겠습니다. 봐. 기독교 집안 청기도 떠오르는데 자란 청년으로 미국 동쪽 당시 귀가던 도중 하룻밤 묵게 된 여관에서 직접장애, 그럼 직접장애자와 결혼했을 땐 한 여성과 청각을 맺었다. 그럼 여기는 범죄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 자신이 고향에 들어와 기독교인과 청구도인과 여성과 결혼했어. 이건 범죄와 관계없다는 거죠. 연구자는 이 두 세로부터 태어난 마틴의 넷째 후손들까지 조사했는데 이후에 결혼한 여성에서 태어난 후손 중에는 범과 성자, 의사 등의 사회적 성관사들이 많았고 누구? 바로 청기도 여성과 범죄는 한 명도 없었다. 그에 비해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 조모로트는 범죄가 많았다는 거죠. 그러나 비판은 누구냐? 대표로 서더랜드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술 많이 되었죠. 하지만 이런 연구 결과만으로 부모의 범죄성을 담은 이유가 순전히 유전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부모가 자식의 지용한 환경의 영향 때문인지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제시 없다고 비판한다. 이건 서더랜드가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이건 몰라도 돼요. 이건 칼리카크가 떠올립니다. 떠올리면 돼. 그래서 떠올리면 덕대일은 쭉 가고 고다두의 칼리카크가 답은 이번에 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설명은 고다두의 칼리카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이걸 연구 논문을 써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제가 설명할 때는 칼리카크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답은 2번 쉽게 나올 수 있어요. 너무 쉽게 나올까봐 이렇게 마틴 기독교 집안 이렇게 설명한 것 같아요. 자, 슈나이더 정신병질에서 이건 콜린은 여러분 몰라야 돼. 그 사람이 강조한 정신병질보다 더 강화시켜서 10개 항을 얘기했죠. 10개. 10개에 대해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의지 발성은 의지가 나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 의지가 나약하니까 줏대가 없죠. 그래서 우왕좌왕하는 거죠. 보통 지능이 낮고 반복되는 계속하는 게 많아. 특히 누가 많냐? 여성 중에 접대부 여성. 옛날에 창녀를 했죠. 상습범, 누범에 정신이 많다. 그렇습니다. 상습범입니다. 맞고 기분 변이성은 기분 동요가 심하죠. 이 최고는 그래서 기분 변이성은 방화범이 많아. 설명했습니다. 이건 많이 했고요. 무력성은 범죄의 속성을 섞인다 했습니다. 난 왜 그래? 난 왜 이러지? 내가 요즘 마음이 심신이 이러지? 남한테 자기를 기대고 싶어하고 자기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의지하래. 그 다음에 지원받고 싶어하는 거야. 이게 정신병질의 일종입니다. 근데 범죄와 관련성은 약간 거리가 있어요. 전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범죄와 관련성은 적다. 좋습니다. 타인에게 호소한다. 좋습니다. 근데 볼까? 다양성은 너무나 쾌활한 거야. 항상. 그래서 신술 뻥뻥 치고 무전 취재가 많아. 돈이 없어도 친구들 많으면 항상 헛떠버리고 그래서 사소하게 뻥뻥 되다 보니까 사소한 사기 같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볼까? 자신의 운명과 능력에 대해 과도하게 비관적이 아닙니다. 상당히 너무나 긍정적이야. 이게 틀렸습니다. 경솔해. 그 다음에 불안정한 특징을 보인다. 현실에서 없는 약속을 남발하게 돼. 그래서 가벼운 사기성이 보지가 많아. 그래서 상습 사기문과 무전 취재가 등에서 이런 중심이 많은 게 된다. 다 맞는데 발양성은 항상 유쾌하다니까. 그래서 요게 틀렸어요. 자신의 운명과 능력에 대해 과도하게 비관적이다 X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이건 쉬운 문제예요. 다음 8번 보겠습니다. 심리학적 범죄 요인을 보면 바로 생물학적과 달리 약간 정신분석학이라든가 또는 정신병질이라든가 또는 행동이론이라든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인격, 성격, 특성이라든가. 좋아요. 자, 보겠습니다. 심리학적 범죄는 범죄의 정신을 중심으로 좋아. 정신 분석에는 누가 있습니까? 대표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리비도 강조학자가 누가 있습니까? 갑자기 나도 싸하네. 정신 분석자 리비도 누구야? 갑자기 정신 분석 미친놈이야 지금. 좀 더 기운 낼게요, 선생님. 그다음 범죄자의 행위가 과거 학습을 통해 발달한다고 파악하는 행동이론 좋습니다. 그다음 범죄의 개인적 추론 과정에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바탕으로 인지이론이 누가 있습니까? 대표로 인지이론 나온 것이 대표적으로 바로 인지 발달이던 피아자, 그 다음에 도덕 발달이론 콜버고, 인지 부조화 이론 테스팅거 이런 거 배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성격, 결함 좋습니다. 인성 좋아요. 그래서 심리학적 이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이죠. 아이제크 강조. 그래서 아이제크는 심리학주도 있어요. 아이제크가 심리학적인 것은 뇌의 결함과 뇌의 어떤 결함은 누구냐? 메드닉이고, 어떤 종합적인 뇌 어떤 신체적인 뭐랄까 건강의 문제점, 칼슘 부족, 미네랄 부족 이런 걸 언급했습니다만은, 근데 대표로 심리학적 문제입니다. 사이코패스 정신적 외향성 노이로제 신경증 좋습니다. 그래서 신경의 특징과 범죄 행동 및 성격 특성 간의 관계성은 정신별 경향성 사이코패스, 외향성 이 노이로제 신경증 좋습니다. 맞고요. 로버트가 강조한 게 사이코패스 연구한 게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 PCL 로버트입니다. 이건 시험에 잘 나왔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볼까? 이거 파란색으로 해볼까? 안 보이네. 슈나이더는 대부분의 범죄가 정신병자의 힘으로 정신치료에 초점을 맞추고 한다고 주장했다? 슈나이더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신병질에서 언급해놓고요.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건데, 이것은 사실상 슈나이더가 그렇게까지 강조한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방화검 같은 거, 기운 변이성이라든가, 또는 무력성이라든가, 우울성이라든가, 이런 것, 의지내악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거지.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다음 9번 보겠습니다. 자, 고준주는 관념의 세계 규범적으로 설명했다 했어요. 하나의 완벽체, 인간의 이성적 인간으로서 존재하에. 그래서 고적표는 범죄의 원인 자인의 세계는 자인의 세계가 아닙니다. 원래 범죄학은 자인의 세계가 해야 되는데 규범의 세계를 이제 연구했다니까, 언급했다니까요. 그래서 범죄의 원인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근대 국가를 뒤집은 거 아닙니까? 고전주의가 근대 와서. 그러다 보니까 바로 거시적 정치적인 변혁이죠. 형사사법 시스템 전 근대적 지나치게 미신, 종교, 초자연적으로 설명해서 사람을 가혹하게 처벌했던 것을 인권을 강조한 시대에 와서 하나의 형사법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인권을 강조했습니다. 맞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일반 경찰에서도 이런 게 시험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일반 채용에서도. 근데 일반 채용에서 경찰 선생님들이 강의할 때 범죄학을 잘 모르니까 설명을 좀 대충 할 수가 있는데요. 범죄학을 할 때는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전주의는 근대 국가니까 바로 전 근대 국가. 왕이 모든 걸, 또는 누구, 일부, 유정자들, 권력자들 모든 걸 장악했습니다. 입법, 사법 없이. 그래서 전단적으로 처벌했죠. 전단적. 합의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때는 신분에 따라서 신분, 행위자. 그래서 이걸 반성으로 해서 인권을 강조해서 나온 것이 바로 고준주의 아닙니까? 이걸 구파라래요. 그래서 인권을 강조하면서 나온 게 시민이 이제 나라 주인이죠. 왕이 아니라 시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권력 분립이 법치의 대전제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권력 분립만은 안 썼지만 언급 안 했지만 간접적으로 헌법에 보면 헌법 40조 입법부, 62조 행정부, 101조 사법부 딱 돼 있잖아요. 그래서 법치 정신은 권력 분립 존재합니다. 좋고요. 그래서 법은 누가 만들어? 입법부에서 국민의 합의점을 도출한 민족 정당성을 위반하는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를 강조했다. 신분 행위자가 아니라 행위에 대해서 비례적으로 지나치게 인권을 침해하는 거 가혹과 형벌 문제를 있죠. 좋아. 이런 걸 대충 얘기했습니다. 좋아. 그래서 고지범정은 계몽지. 좋아. 계몽은 인권을 강조하면서 중세 형사사법 시스템을 비판하는 태도가 있고 근대 형사사법 계획의 근거리들은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겠다. 맞고요. 고지범정은 범죄를 설명해서 인간의 자유의지, 즉 함정 이상적 인간관, 즉 완전체를 가지고 설명했어요. 인간은 이성적 인간이다.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으로서 범죄를 택할 것인가, 범죄를 택하지 않을 것인가 함정으로 선택한다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밴덤이 강조했듯이 행복지수계산법 좋고요. 그래서 비용과 바로 이 베네피트와 비용, 불쾌 이걸 비교해서 이성적 인간에 판단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함정, 기본강정 좋습니다. 가정이니까 졸려는 세계로.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고주지 범죄는 처벌이 아닌 개별적 처우. 개별적 처우는 쉽게 해서 심파입니다. 생물학적 심파. 심리학적 오늘날 서서히 오는 겁니다. 그러나 대전제는 근대 법주의, 고준지가 그 바탕을 하면서 죄행법중지 바탕을 하면서 오늘날 이런 장점들이 나오면서 개별처우, 보완처분 같은 것도 강조하는 것 뿐이지 밑바탕을 잘 써야 돼. 그래서 답은 4번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색깔이 있어서 안 보이네요.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자, 신고준주의 범죄학 보면 고준주의와 유사해요. 그래서 고준주의와 거의 같다, 이꼬로 이렇게 보면 돼. 다만 약간 차이가 있어. 신고준주의는 1960년대, 70년대 미국에서 도입했는데 약간 이제 경험의 존재론의 측면을 연구했죠. 누굽니까? 대표로 티틀, 깁스 이런 사람을 연구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고준주의와 같다고 보면 돼. 그래서 함수 선택이론 고준주의는 뭐야? 이성적 인간이 베네피트, 이익, 쾌락, 범죄에 대한 대가로서 형벌, 비용, 불쾌 이걸 비교해서 자기가 이익이 크면 범죄 선택할 것이고 아니면 범죄 선택 안 한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특히 경제적 효과 기대 원리 이게 뭡니까? 공리주의 입장이죠. 고준주의, 공리주의. 대표작자가 밴덤입니다. 행복지수계산법, 공리완성자. 백가래도 공리주의 입장입니다. 좋습니다. 맞고요. 그다음 함수 선택에 따르면 범죄는 범위에 의사결정을 하면서 처벌의 가능성과 강도뿐만 아니라 이건 뭐야? 비용이죠.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범죄 안 저지르죠. 근데 비용이 적게 들어가. 이익이 더 많아. 그럼 범죄 선택을 것이고 다양한 개인적, 상황적 요인을 포괄적으로 고려한다. 자, 볼까? 여기서 오면서 신고준주의이기 때문에 고준주의는 여기서 오면 사실상 끝나죠. 그런데 신고준주의는 개인적, 상황적 요인을 포괄적으로 고려한다. 이게 신고준주의 범죄학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뒤에가 약간 어렵게 꽈는 건데 이게 신고전주의는 1960년대, 70년대 와서 미국에서 티틀과 깁슨 이런 사람들이 함수 선택이론 하면 누가 있습니까? 클락과 코니시 이런 사람들이 연구했는데 고주에 유사한데 약간은 이런 환경적 측면, 외부적 측면, 고준주와 똑같지 않고 그런 것도 왜 범죄가 원인이 되는가라고 경험적 측면도 고려했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좋아요. 약간 어렵죠. 그 다음 볼까? 신고준주의 범죄학 등장은 실종주의 범죄학 및 관련적 효과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관계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렵죠. 왜냐면 실중지 범죄학 관련 교과에 대해. 그럼 실중지 범죄학들은 뭐였습니까?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범죄자는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다 결정받았다 했어. 물론 다가 아닙니다만은 이거 비판하는 거죠. 인간은 맞잖아요. 이성적 인간들이 많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범죄 유전자가 결정받고 태어났다고 보는 것보다. 이건 맞습니다. 근데 3번 볼까? 일상활동이론은 누가 강조했습니까? 일상활동이론은 누굽니까? 코엔과 펠슨입니다. 코엔과 펠슨. 범죄발생 3요소 중 바로 가해자의 범위들을 가장 중요수로 제시한다? 이게 문제입니다. 일상활동은 뭡니까? 자, 동기를 가진 잠재범죄자. 동기를 지닌 동기, 범죄. 그 다음에 대상이죠. 표적. 매력적인 범행 대상자, 피해자. 그 다음 보호자의 부재. 여기서 가장 강조한 게 사실상 일상활동은 보호자의 부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다 초점을 두는 거예요. 어렵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설명을 했을까 안 했을까 했는데 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문제풀이에서 안 한 것 같아요. 이때 보호자의 부재는 특히 누구냐? 경찰도 중요하지만 경찰보다 바로 시민들, 가족들 이게 더 중시했습니다. 물론 공적인 경찰 공권력도 중시했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비공식적, 가족, 이웃 간의 또는 자체적으로 경비원, 보호 능력 스스로 그렇습니다. 걷다 초점을 뒀다 했어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답은 바로 3번이 틀렸다.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자, 초기 통제론은 나이스와 나이로 가면 돼요. 나이스와 나이입니다. 나이스와 나이입니다. 통제이론 출발은 나이스죠. 나이스인데 여기는 뭐라 하느냐? RISS에서 그 리스를 했어, 리스. RISS 리스를 했는데 라이스입니다, 라이스. 리스 해도 되고 라이스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선생님 뭐 처음 들어본다 이런 학생이 있는데 뭐 처음 들어봐. 리스, 라이스. 벤덤을 또 벤담 해도 되고요. 드립갱을 드립갱 해도 되고요. 학자들마다 이제 그 책마다 이렇게 소개되는데 그 탄넨바움 또 뭐가 있나? 파노티콘을 펜옵티콘 해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뭔가 라이스는 뭐냐? 자기의 스스로의 내적인 자기 통제력 이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공식적인 통제가 제대로 작동되느냐 여부 그 다음에 나이는 더 이거를 체과시켰죠. 그래서 통제 3요소 직접, 간접, 내적 통제 그 다음 통제의 주체에 대해서 공식 통제, 비공식 통제 가장 이상적인 것은 공식 통제가 아니라 비공식 통제 중에서 간접 통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좋아요. 나이에는 가정을 사회 통제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간접 통제. 통제 용지는 간접 통제는 가정 구성원. 정하면 자기 아는 사람까지 했지만 가정 구성원. 그 다음에 통제 유형 중에 공식 통제냐, 비공식 통제냐. 이때 비공식 통제에도 강조했습니다. 비공식 통제도 바로 형사사법기관이 아니라 가족, 이웃간 이런 걸 또 강조했습니다. 맞고요. 나이스는 뭐라 했습니까? 선생님이 먼저 초창기에 먼저 나왔는데 자기가 통제력이 있으면 범죄에 빠지지 않고 통제력이 약하면 범죄에 빠진다. 또는 설령 자기가 통제력이 약하더라도 스스로 절제하는 능력이 없더라도 사회적인 공적인 사회 통제가 강하면 범죄가 줄어든다. 유사해요. 그래서 개인이 스스로 욕구를 참는 능력인 개인적 통제의 개념을 제시했다? 맞아요. 이게 최초로 제시했습니다. 이걸 발전시켰죠. 자세히 안 써놨지만 선생님 책에는 내용을 언급해놨지만 그것도 아시면 돼. 레클스는 자아관념입니다. 봉쇄 이론 보겠습니다. 청소년 비행 이후로 내적 배출 이론과 외적 이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건 문제풀이에서 했고요. 선생님 기본서에도 있습니다. 문제풀이 본 적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토비. 처음 들어보죠, 여러분들? 아마 토비 나오면 뭐가 기억납니까, 또한? 뭐, 학자들 이올라야지 말자. 토비. 넘어가자. 토비의 통제론. 토비는 통제론에 대해서 토비와 관계없는 것 같은데요? 볼까? 통제는 기재로서 자아의 역할을 특히 강조했다. 자아의 역할. 범죄를 통제하는 기재로서 자아의 역할. 그 자기 억제력 통제 강조한 사람, 그래서 누가 있어, 대표로? 레클레스죠, 레클레스. 4번을 틀었습니다. 이게 토비 나오니까 학생들이 이거 처음 들어봤다 그래서 당황하는데, 그러지 말고요. 그래서 1, 2, 3번 보면 답은 나오는데, 4번은 뭐, 처음 들어도 답은 토비 이러면 통제론과 관계없다. 이러면 되겠습니다. 자, 쇼와 맥케이 보겠습니다. 이건 거시적, 사약제 범죄 이론 중 거시적 부족 이론인데요. 산업화 도시화 되면서 미국에 특히 미국 환경을 떠올리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이민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보면 그림 이상하지만, 한번 볼까? 극단적으로 중상위층은 기존 공시통제, 비공시통제 잘 작동돼 이웃 간에 서로 간에 대화도 잘 되고, 그 하류층 쪽은 산업화 도시화 되면서 이민자들, 못 사는 사람들 또는 극빈자들, 돈 없으니까. 그래서 전이 지역 같은데 공장 주변 중심 이지대 같은데 환경이 좋지 않은데 거기 살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숙명적으로 얘가 범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세히 설명하기 곤란합니다. 원래는 시카고 화파, 그 다음에 동심의 이론 이런 걸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쇼 맥케이도 그걸 따온 거예요. 그래서 비행지역은 누가 오더라도 인구가 누가 바뀌더라도 범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전달될 수밖에 없다. 이제 취약한 그런 유효소가 보겠습니다. 지역 거주민의 인종과 민족이 바뀌었을 때 해당 지역의 범죄율도 함께 바뀐다.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 오더라도. 그래서 문화의 전파성, 전이 지역, 문화가 전파된다. 누가 오더라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지역은 뭐 이민족들을 꿈먹고 미국에 가서 잘 살아보겠다. 소수민들, 인종 간에 난민들 많이 오죠. 그러니까 이웃 간에 단절되고 열악한 이런 환경 속에서 범죄를 줄 수밖에 없다. 누가 오더라도 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좋아요. 시카고 화파 가서 먼저 강조했죠. 전이지대, 이지대 좋고요. 가장 범죄가 가장 높게 했다, 발생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3번. 새로운 이민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지역사회 사회체가 더 어때? 이웃 간의 단절이 더 되죠. 그래서 고정주로 계속 살면 옛날에 못 살더라도 이웃 간에 계속 살면 이웃 간에 대화되면서 나눠 먹고 서로 그렇잖아. 그러나 이민 수요가 늘어나고 사람 이동 인구가 많아지고 잠깐 바뀌면 이웃 간에 누가 사는지 단절되고 대화가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범죄지역은 전투적 규범과 가치가 주민들에게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을 제대로 통제 못했다. 그렇습니다. 답은 쉽게 나와서 1번 좋습니다. 자, 서든랜드 차별주의 이론 아주 시험에 잘 나오죠. 이건 미시적 이론입니다. 미국의 범죄 사회학적 이론 중에서 사회과적 이론, 미시적 이론 중에서 사회학습 이론 좋습니다. 차별적 접촉 이론을 강조했습니다만은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건 너무 쉬운 문제예요. 어차피 범죄에 대해서는 볼까? 자, 범죄를 긍정하는 집단, 범죄를 아주 혐오하는 집단, 누구와 접촉하느냐에 따라서 범죄에 빠진다고 본 겁니다. 학습은 범죄든 좋은 것이든 학습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의 학습 과정은 일반 학습 과정의 기지와 다르다? 아닙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매일 나왔던 문제입니다. 나머지 보시면 됩니다. 다음 머턴이 주장하는 아노미 이론 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약간 어렵죠?
그러니까 머투론의 주장 아노미론, 이게 머투리 설명한 거 보겠습니다. 아노미론. 자, 아노미를 최초로 무규본 상태에 언급한 학사는 주리깽입니다만은 자살론에서 이걸 발전시키자면 머투리입니다. 머투리는 뭐라 했냐? 어떤 목표와 문화 목표는 플러스죠. 보통 문화 목표는 자본주의에서 경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수단. 그 수단도 법치 국가에서는 바로 플러스로 가야죠. 그래서 사회주로 제도화된 수단을 택해야죠. 즉 사회주로 승인된 합법적 수단을 택해야 됩니다. 근데 목표와 수단 간에 괴리, 갈등이 있을 때 범죄가 긴장돼서, 긴장은 스트레스 받으니까 범죄 유발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머트는 뭐라 했냐면 이랬어요. 자, 볼까? 중상층, 볼까? 상류층에 있는 사람, 중상층인 사람이 A가 있다 치자고, A는 돈 벌기 위해서 돈이 많으니까 합법적 수단을 통해서 범죄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류층이 있습니다. 하류층. 극빈자. B가 있다 치고 돈이 없어. 그럼 목표를 달성하려고 돈 벌려면 합법적 수단을 가지고 못 되니까 어떻게 돼? 인신매매 또는 마약을 사기친다든가, 그래서 부정한 범죄를 택해서 범죄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합법적 수단이 안 되면 이런 사람들은, 합법적 수단이 없는 사람들은 곧바로 평등하게 불법을 수단을 택해서 범죄일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비판하는 학생이 누가 있냐? 클라우드 오리입니다. 클라우드 오리는 뭐야? 이 합법적인 수단이 아니라 범죄를 택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차별적으로 이것도 수단이 주어진다.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물질 송금을 과도하게 강조했다? 그렇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경제, 물질이 강조했고요. 성불한 제도화된 기회의 부족? 좋습니다. 제도화된 기회, 이거 나오면 돼. 부족한 사람 누구야? 하층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 공평한 성공기회에 대한 평등주의 이념. 이 성공기회는 뭐야? 이 공평한 문화 목표에 대해서 누구나 평등주의를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런가 바로 제도화된 합법 수단에 대해서는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급격한 사회분동과 위기, 이런 것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급격한 사회분동과 위기는 대표로 뭐가 있습니까? 아까 했지만 사회치론 좋습니다. 시크거파, 그 다음에 동시모이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쇼메케이 이론, 버시커 웹 이론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코엔 보겠습니다. 이것도 쉽게 나왔어요. 이거는 코엔. 근데 다 느낌이 다 어렵죠. 처음 보니까. 코엔도 뭡니까? 사회치론과 관계돼. 그래서 하위문화 이론, 비행문화 이론을 잘 하셔야 돼. 얘는 저항문화로 봤습니다만은, 밀려는 하위문화도 고유문화로 봤습니다만은, 보겠습니다. 그래서 비행 하위문화, 주로 사회학습 이론의 틀을 빌어, 이건 X죠. 사회학습 이론은 미시적입니다. 미시적. 내가 수업시에 맨날 했어요. 미시적. 미시적은 뭐냐? 사회과정 이론입니다. 사회과정 이론. 사회과정 이론은 사회학습 이론. 이 대표 학자가 누구 있냐? 서더랜드. 이걸 변형시킨 학자들이 바로 글레저라든가 버지스 에이클스라든가 그렇습니다. 기타 등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회통제이론 있죠. 사회통제이론. 그런데 코엔과 비행하면은 거시적이에요. 구조적, 거시적 사회구조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거 틀에서 쉽게 나왔습니다. 하층 비행수의 하위문화가 비실리적이고 악의적이며 부정적이 특징한다? 그렇습니다. 바로 코엔이 강조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음악에 맞춰서 넘어가. 악단에 맞춰서 악단. 악의성, 단기 쾌락주의 뭐라고. 벌써 악단에 맞춰서 뭐라 했어? 비공리성 이런 말을 써서 비영리성, 비공리성, 이념성이죠. 이런 것 넘어가겠습니다. 맞고요. 중간계급의 문화에 잘 적응이 못하는 중간계급은 뭐야? 중간계급 상류층, 중상층입니다. 중간계급에 거기에 함몰되지 못하고 내가 뭐라 했습니까? 수업 시간에. 바로 잘 사는 사람들은 중간계급 이상은 애들이 방과 후에 부모들이 학원 같은 데 보내고 케어합니다. 근데 힘들고 이런 사람들은 아침 일찍에 부모가 아침 일찍에 얘를 밥 해놓고 두 분 다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들어옵니다. 참 이게 슬픈 얘기죠. 그분들이 많이 잘 살아야 되는데 너 케어가 안 돼. 또래 일단 지들끼리 자기도 꿈이 있는데 못하니까 현실적으로 끼리끼리 어울리다 보니까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부정적인 저항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간문화 계급에 잘 적응이 못하는 하층층들이 하위 문화를 형성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무려 혁신화했다.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경제 목표와 수도사의 괴리가 긴장해 보시 아니라 이게 뭡니까? 요거는 바로 머투리 강조한 것이고요. 중간의 문화에 같이 대한 부정을 그렇습니다. 부정을. 그래서 중간계급 이상, 중상층 이상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쉽게 나와요. 1번 좋습니다.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사이크스, 마차와 사이크스는 바로 중화의 이론이죠. 중화의 기술. 표류의 이론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볼까요? 책임의 부정은 남의 탓을 하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뭐 이런 거 무슨 탓 좋습니다. 피해 부정은 아니 내가 차를 훔친 게 아니라 붙잡혀서 그래? 잠깐 빌려간 거예요. 책 돌려주려 했어요. 돈 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피해자의 부정은 뭐 강간했으면 누가 했어? 여자가 유인해서 뭐 이렇게 그 피해자를 부정하는 거죠. 자, 이 사회를 운영한 지도층이 다 부패고 도둑들의 법을 어기는 게 괜찮아. 뭐 이렇게 볼까? 가령 사례가 옛날에 나온 적이 있어. 경찰에게서. 이게 좋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게 일부러 간 사람도 있을 거야. 일부러는 요거고 이게 비난자의 비난을 가야 돼. 자, 이런 겁니다. 봐. 청소년 A가 절도를 했습니다. 붙잡아 가니까 뭐라 했냐? 교사, 선생님도 돈 받아먹고 경찰, 검찰, 뭐 법관도 뇌물 보이게 뭐 지릿지릿 해야 하고 아니 나를 붙잡아가 더 나쁜 놈들이 이러고 부른 겁니다. 좋아요. 그래서 내용이 비난자의 비난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17번 보겠습니다. 낙이론 미시론인데요. 미시적 이론 보겠습니다. 내가 맨날 했지만 바로 1차 낙인, 2차 낙인일 때 레모트입니다. 리모트에 되고 레모트에 되면 1차 낙인 그 다음에 2차 낙인 했는데 비판받는 것은 2차 낙인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지만 1차 낙인에서는 설명 제대로 못하는 게 한계가 있다 했습니다. 그 문제입니다. 뭘까? 레모트는 조직적으로 일관성 있게 일어난 1차적 일탈, 1차적 일탈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일어난 이건 설명 못한다 했습니다. 다만 1차 일탈은 어떤 청소년기에 일탈했다고 치하고 평상시는 범죄가 아니었었는데 그 법을 만드는 힘자,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 윤리성, 도덕이 반영되어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그 청소년을 낙인시키면 1차 타가 되는 거예요. 1차 일탈. 그럼 2차적으로 더 범죄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1차적 일탈에 대해서 잘 설명 못했다는 비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쉽게 나올 수 있어요. 지역사회 건식의 역할을 중시해 주장하였다? 이런 말은 좋아요. 이런 말은 안 했습니다. 틀린 것은 이거 어렵지만 이거 보면 돼. 조직 일관성 있게 일어나는 1차 일탈을 이게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1차, 2차를 설명 못한다고 누창지했어요. 탄넨바움은 최초로 낙인의 학자입니다. 악의 극화라는 말을 썼죠. 그래서 범죄와 지역 공동체라는 저서에서 잘 봐야 돼요. 범죄 지역 공동체라는 말 딱 나오면 탄넨바움인데 악의 극화. 그래서 손님들의 지역사로부터 범죄로부터 낙인되는 과정을 묘사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의 극화면 청소년기에 한참 꿈이 있는데 걔가 교도소 갔다 왔다 치자고. 그 미래가 없어지고 또는 교도소에 나쁜 악풍에 감염되어갖고 더 범죄에 빠져서 사지정책. 그렇습니다. 탈시설화. 그 다음에 다이버전, 디버전. 그 다음에 적부조처라든가. 또 뭐가 있어요? 비범죄화. 이런 걸 강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려운 게 3번이 어렵죠. 처음 들어보니까. 4번 보겠습니다. 낙인에 따르면 범죄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라 낙인 가능성 및 정도가 달릴 수 있다.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라 낙인 가능성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요즘도 잘 보시면 돼. 어떤 흑인과 백인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아시아 뭐 이런 것들 정오범죄도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낙인론도 마르크스 사상에 영향을 줬습니다만은 마르크스 사상은 거시적이에요. 이념적이고. 그러나 낙인은 중립적으로 설명했습니다만은 인종적 인구 특성에 따라 낙인 가능성 및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인이 우월주의하면 흑인이라든가 좀 아시아 계통이라든가 그러면 어때요? 법을 판사가 판결을 드릴 때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시면 됩니다. 백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이렇게 쏠린 경향이 있고 흑에 대해서는 이렇게 선입감이 작동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번이 여러분들 갑자기 처음 들어봤다는 거지. 팩터 노스터 나도 처음 들어봐요. 이호반니 이건 들어봤습니다. 왜냐하면 낙인론의 뿌리는 자료도 이 뿌리는 갈등주와 상적 상호작용을 볼 수 있다. 요건 뭔데? 상호작용 하나 일탈이 되면 범죄가 빠지면 일탈되는 것은 사회작용론, 상호작용론, 자유론적 관점으로 본 것이 바로 여러분 범죄적 관점에서 뭐라 했습니까? 합의론적 관점, 상호작용론 관점, 그 다음에 갈등적 관점 봤듯이 그걸 떠올리면 됩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상호적적 관점을 볼 수 있고 이것이 갈등주의의 영향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뿌리는 그래서 갈등주의와 이거 헷갈리는데 다만 답이 가장 쉬운 건 1번을 볼 수 있어. 1차, 2차를 설명 못했다는 건 1번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시험 보는데 어렵죠. 그러나 선생님이니까 그나마 이건 설명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답은 1차, 2차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 못하다 몇 번 얘기했습니다. 샘수가라우 인생 자 나이 즉 연령 등급 이론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청소년기 범죄에 빠졌다 해서 영원히 범죄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전환점을 발 수 있고 사회자본 같은 게 있으면 좋습니다. 보겠습니다. 타고난 지질과 어린 시절 경험이 범죄의 지속과 중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어린 시절 경험이 범죄 행위의 지속. 이거 부정죄로 번할 때는 가프레드시가 허시야. 자기 통제력.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제대로 훈육 못 받아서 평생 범죄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전환점도 얘기했습니다. 연령 단기 이론 잘 보시면 돼. 또는 연령 등급 이론 해도 돼요. 그래서 지속이 아니라 자 군대를 갔다. 또는 결혼했다. 직장을 가봤다. 그러면 얘가 이제 책임의식이 싹 들고 주법의식이 싹 들어보면 올바르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쉽게 틀렸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행위를 둘러싼 어떤 상황, 구조변화가 범죄 단지 사고로 이끈다. 그렇습니다. 군대를 간다. 어때? 군대 가면 이등병이 고쳐왔던 문제가 깡패짓 했다 해서 덤빕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돼. 어려운 거 없습니다. 쉬운 문제예요. 그다음 엘리엇. 이것이 내가 설명 안 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1번은 범죄학에서 존재론 이거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좀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엘리엇과 동료들의 통합이론이 주장하는 내로 적절한 것은 보겠습니다.
동료들의 통합이론 보겠습니다. 원래 엘리엇 같은 거에, 그다음 엘리엇 나오면, 또 티틀 엘리엇 나오면 인구 통계학적 할 때 상위계층, 중상위계층 잘 사는 사람과 하류계층 못 사는 사람 간의 이런 문제는 비행에 대해서 별 차이가 없다. 다만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뭐 빈민자 이쪽에서 더 발생률이 높다. 이 정도로 언급했습니다만 차이가 별로 없다는데, 근데 통합이론 하니까 당황했죠, 학생들이. 자, 보겠습니다. 노동자 계급 과정에서 양육된 청소는 부모의 강압적 양육 방식으로 인해 부모와 유대관계 약해져 범죄 가능성이 크다. 이 통합이론은 보셔야 됩니다. 통합이론. 먼저 보자. 3번 볼까? 가부장적 가정은 양성평적 가정보다 청소에 비해서 성별 차이가 크다. 누가 해석했습니까? 이건 성별, 인과학적으로 볼 때. 권력 통제론. 헤이건이죠, 헤이건. 헤이건입니다, 헤이건. 이건 뭐 쉽게 알 수 있고, 그래서 이건 틀렸다고 할 수 있죠. 엘리엇과 관계없고. 그 다음, 범죄에 대한 비난을 받더라도 사회도가 강한 청소년은 재벌 시간이 적다. 자, 범죄에 대한 비난을 받더라도 사회도가 강한 청소년은 재벌 가능성이 적다. 뭐 이런 걸 본다면, 구제한다면 사회도율은 허시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건 보면 되겠고요. 노동자 개혁 과정, 노동자 개혁 이런 거는 마르크스 급지적 사상으로 볼 수도 있는데, 보자. 근데 볼까? 1번 보겠습니다. 2번. 사회 유대가 강한 청소년일수록 성공기회가 지역되면 긴장을 느끼고 불법적 수단으로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크다. 이게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회 유대가 강한 청소년은 뭐예요? 사회적으로 눈치 보는 거죠. 야, 내가 대학을 가고, 또 대학 못 가더라도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이 되거나, 뭐 경위, 앞으로 시험 볼 때 이제 5급 이상도 18세 이상인 겁니다. 18세, 만 18세면 시험 보게끔. 왜? 능력 있으면 보라. 천재들이 있기 때문에. 천재들 IQ가, 여러분들 우영우 변호사 요즘 요즘 상당히 인기 있는 드라마에 천재들이 있어요. 서번트 증후군, 서번트 증후군 이런 사람도 있어. 암기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약간 지능이. IQ 200 몇 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렵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회도가 강하면 어떻게 돼? 내가 남의 기대치가 있고 다 보는데, 저번 뉴스에 볼까? 광주 쪽인가요? 전교 1등 학생하고 전교 20등 하는 학생이, 아니 시험 보는데 거기서 교사하고 교무실에 살못이 들어가갖고 거기서 뭘 심었다는 거야. 난 잘 몰라요. 그래갖고 그 프로그램을 읽어갖고 자기가 답안지를 빼와가지고 시험 봤다는데, 참 기대치가 너무 되면 거기에 내가 달하지 못하면 실망하고, 그럼 스트레스 쌓이고 범죄에 빠질 수 있다 이게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엘리엇과 동료들의 통합 이론에 주장하는 내용을 가장 집중해서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이게 어렵다는 얘기죠. 답은 2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말씀드립니다. 3번, 4번은 아닌 걸 수 있고, 노동자 계급 나오면 이건 마르크스 사상 가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 추측하기 힘들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이걸 보는 거야. 엘리엇의 통합이론, 동료들의 통합이론,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 포기하는 겁니다. 제가 언급 안 했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고 그냥 보면, 이게 노동자 나오면 좋아. 마르크스 이렇게 볼 수 있고, 가부장적 헤이건, 권력 통제 이론, 이건 허시, 전념, 애착, 참여, 신념, 애착, 사회적 강한 청소년들을 좋아해요. 이런 걸 보면 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20번 보겠습니다. 자, 사회과정 이론은 미시적이죠. 사회과정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회학습 이론과 사회통제론입니다. 그러면 사회학습 이론의 대표적인 누구야? 서드랜드죠. 그래서 법 위반에 대한 우호적 정의를, 범죄를 우호적이 뭐야? 범죄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과 접촉하면 서드는 뭐였습니까? 범죄에 빠진다. 근데 범죄를 비우호적으로 정의하는 집단을 만나면 올바르게 착하게 산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학습은 같다 했으면 학습할수록 범죄의 가능성이 크다? 맞죠. 서든리 이론입니다. 아동기에 형성된 자기 통제력이 날수록 범죄의 가능성이 커진다. 이거는 뭡니까? 아까 나이스와 나이, 나이스와 나이입니다. 나이스인데 뭐라 했습니까? 리스를 했어, 리스. 리스가 아니고 라이스인데 왜 리스라고 읽었을까? 라이스, 이해가 들어가서 라이스가 하면 됩니다. 근데 리스 이렇게 나오고 리스란 말을 썼습니다. 좋아요. 부모의 정신유동력이 약할수록 범죄 가능성이 커진다? 그렇습니다. 얘들은 가장 강조인 뭐였어? 가족 간에 이걸 강조했습니다. 통제론에. 그 다음에 낮은 사회적 지위. 이거는 사회적 이론의 거시적이죠. 거시적. 이건 쉬운 문제. 거시적 이론, 하류기증, 중상류 이렇게 나눠서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21번 보겠습니다. 자, 허쉬의 사회유대 이론은 대표적으로 고유주의, 사회통제론은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사회과정 이론 중에 사회통제이론의 일례가 뭐가 있습니까? 사회유대론입니다. 그래서 고준주의를 따왔다고 볼 수 있어. 인간은 누구나 잠재 범죄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은 악이야, 악. 그래서 사회통제론은 그동안과 달리 왜 인간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가 이렇게 본 거예요. 그동안 범죄는 왜 인간들은 범죄를 저지른가 봤는데 사회통제를 왜 저지르지 않고 법을 준수해야지? 알고 보니까 통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본 거야. 좋아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범죄를 안 저지르는 이유가 뭔가를 연구한 거죠. 그냥 두면 범죄 저질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나 주변 사람의 정서의 유대관계 그렇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허쉬의 전념, 애착, 참여, 신념 그렇습니다. 특히 애착 같은 거, 부모와 같은 거 좋습니다. 그래서 허쉬죠, 허쉬.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악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통계로는 성악살, 그 이전은 성선설을 보는 거야. 주변 환경 영역 때문에 주변 환경, 그 사회적 환경 따라서 아동이 범죄자로 성장을 들어오기 위해서는 범죄를 붙이는 사람들과 접촉을 차단, 이건 미시적 이론이에요. 접촉 차단 뭡니까? 바로 사회학습 이론이죠. 사회학습은 누굽니까? 서드런드죠. 서드런드, 허쉬. 답은 뭐 쉽게 나오죠. 다음 20번 보겠습니다. 브레이스 웨이트는 재통합 수치를 강조했습니다. 재통합 수치. 재통합 수치라는 것은 통합하기 위해서 구성원 중에 누가 범죄를 했다 치자고 수치심을 너무나 많이 주면 영혼이 갈등이 되고 걔는 낙인돼서 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알맞게 수치심을 줘서 재통합하겠다, 같이 어울려 가겠다는 뜻에서 수치를 준다는 겁니다. 그럼 볼까? 수치는 반성하라는 것이죠. 일종의 불승인 표시로서 당사자의 양심의 가치를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한다. 수치란 그렇습니다. 근데 재통합 수치 이론이 아니라 수치 이론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면 이거는 재통합 수치가 아닙니다. 이건 알맞게 수치심을 줘서 스스로 반성하게 하는 것이고 아주 수치 이론은 지나치게 낙인시키고 지나치게 비판하고 지나치게 적어가면 걔가 분리시키게 떨어지죠. 재통합이 아니라 헤어지지 못하게끔. 좋습니다. 그래서 브레이스 웨이트는 상호전적이고 공동체 지향적인 사회일수록 그렇습니다. 더불어 사는 재통합이니까 공동체 지향적 사회일수록 재통합적 수치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죠. 맞고요. 그 다음 재통합 수치는 형사처벌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꼭 처벌보다는 함께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형사처벌 효과에 대해 엇갈린 연구 결과들을 통합하는 시도의 일환입니다. 이게 사실상 사회적 회복 이론과도 관계돼. 이번에 사회적 회복 이론이 어렵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나 축제를 누가 했는지 범죄학은 그렇게 되면 답 못 골라요. 이것도 맞고요.
그래서 통합하려는 의식도 좋습니다. 재통합. 형사처벌이 그동안 문제 있었으니까. 그다음 볼까? 브레스 웨이트는 낙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기 위한 의식. 용서의 말과 몸짓으로는 재통합 수치가 이루어지기 없다고 주장하였다. 자, 볼까? 낙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의식. 그렇습니다. 낙인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수치심 이론이고, 재통합 수치 이론은 낙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의식, 용서의 말과 몸짓 같은 것을 해서 재통합 수치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는, 이것만으로는 재통합 수치 이루어지기가 없다고 주장했다? X죠. 거꾸로 했습니다. 재통합 수치는 지나치게 수치심을 주어서 낙인화시키는 걸 방지하고, 그 다음에 용서 같은 거 몸짓으로 반성하고, 그래서 통합하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브레스 웨이트는 어려운 문제입니다만은 요거 논문이 최근에 논문이 나왔어요. 이게 소개된 게 보면 이은호 동국대학교 교수 책에도 약간 있지만 소개한 사람이 단대에 있는데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학자 이름이 갑자기 얘기 안 나오는데 우느라 뭐 대학 교수가 쓴 이름도 있습니다만 넘어가겠습니다. 재통합 수치 이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브레스 웨이트 좋습니다. 보자. 로젠펠드는 제도적 아노미 이론, 미국 사회. 그래서 아노미 이론, 머트리를 따왔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제도적은 뭐냐? 모든 게 경제, 도문의 우선순위를 둔 거야. 볼까?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메리카 드림 돈 벌기 운이죠. 돈 벌러. 그래서 이민 많이 갑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옛날에 많이 미국 갔죠. 좋습니다. 문화수는 경제제도와 경제제도에 초점을 두는 거야. 사회제도가 힘을 불교에서 출현했다고 주장했다. 그렇습니다. 경제제도가 다른 사회제도보다 월등히 우월해지는 불균형. 그래서 머틀의 긴장이론을 이어받은 거죠. 머틀의 긴장이론, 아노미 이론을 계승 발전시켰죠. 그래서 아노미 누구? 드리갱. 그다음 머틀의 긴장이론, 아노미 이론 이걸 계승한 것이 로젠펠드와 메스너, 제도적 아노미 이론. 그다음 에그뉴의 일반 긴장 이론은 달라요. 머틀의 영향받았지만 미시적입니다. 근데 영향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아메리카의 드림은 뭐야? 물질만능주의야. 돈 벌기 위해서. 성취지향, 개인주의, 보편주의, 물신주의 네 가지 주요가 실천되어 분석한다. 특히 나오면 물신만능주의 좋습니다. 성취지향 좋아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이 정도는 돈 문제, 돈 벌기 위해서 좋아. 미국, 이민. 그 다음에 머틀의 긴장 개념을 확장하여 다양한 상황이나 사건들을 긴장 상태를 유발시도 보였다? 아닙니다. 머틀의 긴장 이론을 받아들인 건 맞지만 이걸 확장한 것이 아니라 제도적 아노미 이런 말을 써가지고 돈 문제에다가 모든 걸 본 거야. 모든 사회적 가치, 정치, 경제 말고 정치, 사회, 문화 이런 걸 돈, 경제가 우선순위를 두고 그 가치를 약간 희석시킨 불균을 초래한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4번. 범죄 현상에 대한 급지적 페미니즘. 야, 급지적 페미니즘 어려운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들어봤을 겁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페미니즘 우리가 많이 들어보면 급진적 페미니즘은 1960년대 후반입니다. 후반. 이 급지적 이거 아마 이게 가부장적. 자, 볼까? 1960년대 이전에 딱 보겠습니다. 2차 세계 끝나고 나서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이든가 구미제국, 미국도 마찬가지야. 구라파로 유럽이고 미국 그렇습니다. 그때 보면 남성 중심적이죠. 가부장적. 남성들은 직장다니고 여성들은 전업주부. 이것이 일반 원칙입니다. 그다가 이제 신여성제도 이렇게 하고 여성들이 진출하기 시작합니다만은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가부장적 나오는데 이것이 1970년대 초에
이슈가 됐죠. 이 가부장적 문제가 남성 중심적으로 됐다는 뜻이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게 급진적 페미니즘이야. 뭐 임신, 출산, 육아에서 이거 나오면 생물학적 이건 말고요. 사실상 그래서 가부장적 나오면 돼. 가부장제에서 비롯된 남성주의에 대한 믿음과 남성 지배와 그다음 여성 종속의 위계 구조가 사회적으로 확대되면서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이 정당화되었다. 옛날에 그랬습니다. 요즘 그런 데가 없죠. 특히 형법 시간에 어떤 교수들이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하죠. 뭐 어느 나라 같은 경우는 남편이 여자를 교육시킨다 해서 뭐 때린다는 것도 뭐 그렇습니다만 그 문제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급진적 페미니즘 나오면 요거 들어봤을 겁니다. 가부장제 이런 것이 이제 비판에서 나온 것입니다.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상식 있으면 마치고 요것도 제대로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벌써 지금 얘기하는 게 세 문제죠. 세 문제 이상. 자, 가프레스과 허쉬는 바로 자기 통제력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제대로 어렸을 때 성장기 때 제대로 훈육받지 못하면 평생 범죄진다는 겁니다. 그 적주사는 것이니까 평생으로 보는 겁니다. 가프레드가 허쉬는 성기의 사회의 정도가 한 개인의 자기 통제를 변화시킬 수 있다?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 훈육이 제대로 안 된, 즉 자기 통제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평생 범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나머지 읽어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다음 20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쉬운 문제예요. 사이버 범죄를 여러분들 처음에 경찰에도 꽤 나왔던 거죠. 정보통신망 이용 침해 범죄가 있고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는 보통 뭐가 있습니까? 경제사범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뭐 넘어가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불법 콘텐츠는 뭐야? 사기 도박 또는 음란성 있는 거 파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요즘 또 저것도 대표적이죠. 스토킹 같은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격은 이건 해킹, 이건 정보 통제 침해 범죄죠. 디도스 공격, 악성 프로그램 좋습니다. 사이버 도박 같은 것은 정보통신망 침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불법 콘텐츠 범죄로 가야 돼요. 사이버 도박이라든가 또는 사이버 뭐가 있습니까? 그걸 통해서 성포르노 같은 거 막 유포하는 거 있잖아요. 돈 버는 거.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슈를 보고 있습니다. 좀 빨리 해자 시간상. 자, 화이트 칼라 범죄 최초로 언급한 사람이 누굽니까? 서덜랜드죠. 서덜랜드 많이 나옵니다. 서덜랜드는 고위직, 직업과 관련된 그러한 범죄와 관계된다고 했습니다. 맞고요. 최초. 그 다음 미국 FBI 정의에 의하면 각 유형별이네. 자, FBI 하면 증오범죄. 자, 증오범죄 많이 나왔죠. 뉴스에도. 이건 뭐 강신 있는 사람 다 하는 겁니다. 묻지마 범죄는 메이저고요. 그건 관계가 이상국착이고 이 증오범죄는 특히 우한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시아에서 코로나가 있었죠. 코로나 문제, 팬데믹 이것 때문에 우리 아시아계 인종에 대해서 또 미국 국적이라도 아시안계에 대해서 막 증오가 범죄에 이르렀죠. 인종 문제. 그래서 증오범죄는 피해자는 개인적 원한. 이게 개인적 원한은 이건 뭐 살인이거는 별로 범죄가 아니고요. 복수는 증오범죄는 바로 FBI에서 정의한 거. 미국 FA 나오면 바로 인종, 조합, 코로나, 팬데믹 이를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어떤 범죄와 화이트 칼라 범죄 여부는 범죄 사회적 지위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보통 서드는 범죄의 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직업과 관계된다는 하지만 아니 법관이 성범죄에서 폭행했어. 이거 화이트 칼라 범죄입니까? 아니죠. 그건 보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28번 보겠습니다. 자, 빨리 보자. 시간상.
자, 이것도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거는. 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면 일반 억제, 그 다음에 일반 억제가 있고요. 소극 억제가 있습니다. 억제라는 것은 예방이죠. 예방. 범죄를 줄이자. 예방입니다. 이런 거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자, 범죄자가 A가 사기를 쳤다. 얘를 처벌하는 것은 소극억제죠. 소극억제. 특정인에 대해서. 그러나 얘를 처벌해 줌으로써 일반인에게 이성적 인간에게 일반에게 저런 짓을 하면 처벌받는구나. 그래서 일반 액제는 적적 예방주의죠. 이걸 일반을 적극적이라네. 적적 예방. 소극적 예방이죠. 이 말장난입니다. 그래서 형벌을 통해 범인을 교육 개선하면서 범죄 재범을 예방한다? 이거는 형벌을 통해서 범인을 교육 개선하면서 범죄 재범을 예방한다. 이거는 뭐 일반 예방주의로 갈 수 있죠. 일반 억제. 그 다음 형벌을 통해 일반의 규범에서 강화하여 일반 억제로 갈 수 있죠. 일반 예방주의. 좋습니다. 형벌의 고통을 체험하기 위해서 범죄에서 재범을 억제하도록 한다? 일반 예방주의. 이거는 약간 보이다. 형벌의 고통을 체험함으로써 범죄 스스로 재범을 억제하도록 한다. 이것도 이제 약간 고전주의와 관계되고 일반 이성적인 건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범죄자입니다. 볼까? 준엄한 형집행 투에 일반을 위함으로써 일반 예방이 되는 거니까 다음 중 소극적 일반 예방에 대한 선물을 가질 수가 없는 일반 억제, 소극 억제 이렇게 보면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이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말을 잘못했어요. 일반 억제가 있고요. 일반 억제가 일반 예방주의죠. 요걸 반대가 특별 억제가 있습니다. 특별 억제 또는 특별 예방주의입니다. 특별 예방주의는 적은 사람, 일반 예방주의는 많은 사람에 대해서. 근데 이게 여기에 헷갈리는 거예요. 일반 예방만 초점을 두면 되는데 소극적이란 말이 들어가니까 학생들이 헷갈린 거죠. 소극적이 들어갔기 때문에 헷갈린 거예요. 그러나 예방한다는 말은 소극적이라는 것은 뭐야? 적극적, 소극적 말장난에 불과하는데 뭔가 형벌도 근대국가, 법치국가, 인권을 강조하는 시에서 형벌을 부과한다고 해서 부정적 측면 아닙니까? 소극적 측면입니다. 근데 엿다가 주지 말고 일반 예방. 일반 예방은 뭐야? 얘가 사기 저질렀다. 얘를 처벌해 줌으로써 사회 구성원이 100명이 있는데 99명이 있고 한 명이 A야. 얘를 처벌해 주면서 나머지 일반에게 심적 압박감을 주어서 범죄를 주자. 일반 예방주의입니다. 이게 심리강설 포일버 이론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준엄한 형집행을 두서 A를 사기꾼을 일반을 위함으로써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달성한다?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문제 출제자가 문제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예방에 대한 설문을 가진 출제는 것은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소극적이 들어가니까 당황한 거예요, 학생들이. 다시 한번 일반 예방주의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어차피 형벌도 처벌할까지는 소극적, 부정적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일반 예방주의 보면 3번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건 답 12가 될 수도 있어. 소극적 말은 안 쓰는 겁니다, 원래. 일반 예방주의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 문제 있다 생각하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소극적 일반 예방이라면은 왜 쓰느냐? 소극적 말 안 쓰지 않느냐? 일반 예방주의로 가야죠. 특별 예방주의, 일반 예방주의로 가야죠. 문제 있다. 요거는 1번은 특별 예방주의죠. 형벌을 통해서 범인. 좋아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2번과 3번을 구별하기 위해서 부정적 측면, 형집행투의 소극적이죠. 형집행은 일반을 위험함으로써
범죄방. 그래서 그렇게 썼는지 모르는데 잠깐 2번과 3번도 논점이 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극적 일반 예방이라고 쓰기 힘든데 3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29번 보겠습니다. 브렌텐과 파스트 이론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1차는 일반 대중, 2차는 우범자, 3차는 바로 범인 그 자체. 좋습니다. 자, 잠재적 범죄자를 조기에 판별하고 이들을 불법을 저지르기 전에 개입하는 시도. 우범자, 잠재적. 좋습니다. 비행지역, 예측, 활성화. 좋습니다. 2차죠. 우범자 나오면 되겠고요. 2차. 범죄에 실패한 대중교육. 대중교육은 일반인이니까 1차.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브렌첸과 파스트의 범죄 예방모들은 질병 예방의 보건의료무용을 차용하였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선생님이 문제풀이 시간에도 언급했습니다. 질병 예방의 보건의료무용을 차용하였다. 문제집이 분명히 있습니다. 좋습니다. 알아둬야 돼요. 특히 실무책에도 언급됐어요.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2차적 범죄는 우범죄죠. 대부분 형사사법기관 나오면 3차입니다. 좋아요. 그래서 2번에 틀렸다. 30분부터 환경 술투라는 범죄 예방, 제플리하고 뉴먼의 방어관. 좋습니다. 그래서 사회 환경 개선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거 및 도시역의 물적 환경 설계 또는 재설계를 통해서 범죄 해결 감소, 기회 감소입니다. 여기 환경 설계를 통해 기회 감소 잘 알아두고요. CPT 기본 중 자연적 감실은 어때요? 시야를 넓게 보고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적 공간을 대한 경계를 제거해요. 이런 말은 없습니다. 경계를 만드는 것은 소유식 강화시키는 거. 이런 걸 아시면 되겠고요. 2번은 말 같지 않은 소리입니다. 틀렸고요. 뉴먼의 막은 거는 영자 주변 이미지 해서 영자, 영감 해도 돼요. 영감, 이미지. 주변 환경입니다. 주변 이미지 이런 거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자연적 교통질은 바로 문을 만든다든가 또는 도보를 만든다든가. 좋아요. 그 다음에 초인종 누르게 문 이런 거 만든다든가. 그렇습니다. 일정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 외부의 추를 통제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초인종 만들면 눌러야죠. 좋습니다. 자, 답은 쉽게 나올 수 있고요. 31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자 보겠습니다. 이거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이게 학자들마다 책마다 약간 문제 있습니다. 근데 딱 쉬울 수 있어. 선생님 수업 시간에 했습니다. 이게 이제 헷갈리는데 이런 건 몰라도 돼. 임상적이냐? 이게 별표야. 직관적은 뭐야? 직업이죠. 형사사법기관, 교도소에 근무했던 사람들의 그런 직관적.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습니다. 임상적은 전문가들이죠. 의사라든가 심리학자라든가 돈이 많이 들죠. 근데 주관이 개입될 수 있고요. 좋습니다. 객관화가 약간 단점될 수 있어요. 점수법은 아주 돈이 적게 들죠. 누구나 할 수 있고요. 점수법은. 근데 너무 인간의 개성을 고려치 못하고 너무 체계한 기계, 통계 수치에 대해서 거기다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객관은 장점이 있지만 문제가 있다. 다양성을 부정하는 것이. 요건 구제적, 통합적 H무용은 직관적과 바로 점수법을 합친 겁니다. 그래서 답은 나오면 임상적 나오면 의사, 전문가 나오면 돼. 범죄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좋아. 그래서 주관적 평가가 개입된 위험으로 객관성이 담보가 안 된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답은 쉬워요. 그래서 문제풀이에서 많이 다뤘습니다. 다음 32번 보겠습니다. 클락 보겠습니다. 이것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클락과 코니시가 강조한 게 뭐가 있습니까? 클락과 코니시 상업적 범죄 예방 용에서 함재 선택 이론. 클락과 코니시고요. 그 다음에
일상활동 이론 좋아요. 상지 범죄범 기본적 보상의 감소에 대한 거 보상의 감소. 자, 보상. 자, 내가 뭘 훔치려고 했는데 범죄가 있다 치자고요. 여기다가 누구 거 해서 자전거에서 자전거에다가 누구 거 A 거라고 딱 이렇게 자전거에다가 일단 써놨다 치가 크게. 아, 자전거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거 훔쳐가봤자 이걸 지우거나 하면 당장 누구 거 써놓으면 심장 압박감이죠. 그래서 내가 매력이 없어지죠. 그래서 뭐야? 소유자 표시하면 바로 보상이 감소해당 보상이 어때요? 훔치기 심범이 없어지죠. 그래서 어렵죠. 모필 경고화라든가 상습 범죄 예방에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건 넘어가고요. 좋아요. 그래서 소유자의 표시. 다음 3선 보겠습니다. 맨델존 이건 시험에 나올 수 있다 했습니다만은 5가지 정도였죠. 바로 책임의 정도에 따라서 피해자의 책임의 정도입니다. 이 사람은 루마니아 학자고요. 피해자의 아버지입니다. 보겠습니다. 피해자의 주체성입니다. 책임이 전혀 없는 범죄자, 책임이 조금 있는 범죄자, 가해자와 동일한 책임 있는 범죄자, 그 다음에 가해자보다 더 책임 있는 범죄자, 가장 책임 있는 범죄자. 좋습니다. 5가지 넘어갑니다. 범죄 피해에 관한 이론, 생활 양식 노출은 구조적으로 봤습니다. 누가? 하인드랑 가프레드스. 좋습니다. 그래서 구조적. 그래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이렇게 봐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밤에 뭐 이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예를 들자면 대리운전 한다든가 넘어갑니다. 야간에 뭐 알바해도 뭐 간다든가 늦게까지 일을 한다든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엔과 펠슬, 코펠슬은 일상활동 이론 강조했죠. 이것도 바로 범죄 피해에 관한 이론입니다. 범죄 피해자의 대표 3가지는 뭡니까? 범죄자의 접근, 가까이 근접성이 물리죠. 표정의 매력성, 또는 보호자의 부재, 이런 게 3가지 공통인데요. 보겠습니다. 그래서 코엘과 펠슬 일상활동에서 이런 사람들의 일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에 필요한 거시적 차원의 고차력들은 비판을 한다. 자, 어렵죠? 일상활동 이론은 사실상 구체적이고 미시적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코엔과 펠슬은 일상활동 이론은 바로 사람들의 일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변화에 관한, 원래 사회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사회 변화에 관한 그런 거시적 차원, 이게 어렵죠? 근데 미시적입니다만은, 미시적, 구체적 미시적입니다만 좀 더 보고, 코엔과 펠슨의 일상활동은 동기부여에 대한 범죄자, 그 다음 범행대사 표적의 매력성, 그 다음에 보호자 부재입니다. 맞고요. 펠슨은 뭐라냐? 특히 코엔과 펠슨 중에서 펠슨은 보호자의 부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비공식적입니다. 경찰보다는. 근데 공식적 통제도 중요하지만 볼까? 경찰 같은 공식적 감지의 역할보다 가족, 이웃, 지역사회 비공식 통제를 억지 강조해야 한다? 좋습니다. 이건 몇 번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답은 딱 읽어보면 1번, 3번, 4번 딱 떨어지고 2번이 헷갈렸지만 2번 보면 약간 어렵죠. 어렵지만은 사회적 변화에 관한 이건 맞아요. 근데 사회적 변화에 관한 반영했습니다. 없다가 아닙니다. 있다죠. 근데 거시적 차원이냐 이게 문제야. 난 거시적이냐 이게 나도 헷갈렸습니다. 왜냐면 구체적이고 미시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거시적 차원에서 접근하지 못하면 비판을 받는다 이러면 그럴싸하잖아요. 그러나 뭐가 문제냐? 사회 변화에 관한 것도 사회 변화를 강조한 게 미시적 학자로서 코엔과 펠슨과 일상활동입니다. 사회적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생활형식과 달리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출제자가 이게 낸 게 보면 참 이상해요. 사회 변화에 관한 바로 고찰이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러면 틀린 문제로 갈 수 있는데 왜 거시적이냐 이걸 써가지고 헷갈리기만 했냐 이게. 상당히 출제자들이 요번에 힘들게 해놨어. 자, 회부조 사법도 어렵게 써놨더라고. 솔직히 말해서 이건 제대로 얘기 안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말씀드릴게요. 벌써 이거 언급 안 했습니다. 그럼 볼까? 원래 회부지 사법은 이겁니다. 이웃 간에 정들면 사는데 그 사람을 처벌하면 어떻게 돼? 사회가 재통합이 안 되고 아주 같이 못 살겠죠.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회부지 사법은 가해자, 피해자에게 원만히 서로 반성 기회를 주고 피해자를 회복시켜주고 가해자도 반성할 수 있게끔 그러면 지역사회 그 유지들이라든가 관심들 참여해서 서로 통합하기 위해서 강조한다는 게 회부지 사법이죠. 처벌이 만사가 아닌 겁니다. 요걸 강조해서 더 나온 것이 바로 또 뭐가 있습니까? 가족 단위로. 그 다음에 더한 게 양녀 서클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게 이렇게 나오면 힘든 겁니다. 그럼 볼까? 최초의 공식적인 회부지 사법 프로그램은 바로 미국 오하이주에서 도입된 피해자, 가해자 화해 프로그램이다. 피해자, 가해자 화해 프로그램 좋은데요. 최초의 공식적인 회부지 사법은 참 이게 틀린 답입니다. 가족 집단 회합 모델은 뉴질랜드 마오리족 전투회적이었습니다. 이것도 어렵죠. 양인 서클 모델은 아메리칸 인디언과 캐나다 원주민의 상대가 두고서 이것도 어렵죠. 그래서 이런 말까지 우리가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저쪽에서 모든 학생이 같을 겁니다. 근데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축제했는지. 참. 그래서 미국에서 시행된 가장 대표적 회부지 사법제도는 버모드주의 배상적 보관차이다.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런 것들. 양식상 문제 있습니다. 제가. 35번 답은 1번에 틀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36번 보겠습니다. 이건 뭐 경찰학교가 중복되는 문제죠. 자, 대표는 범죄 기능을 짝진 것이다. 이 중 옳은 내용입니다. 자, 순찰을 통해서 그럼 이성적 인간은 경찰이 순찰 둔다? 경찰 쓰면 범죄 저지르겠습니까? 범죄 저지르겠죠. 그럼 순찰 통해 경찰력을 주변에 자주 놓치는 것은 어때요? 고준주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억제화 시킬 수 있습니다. 범죄가 억제되겠죠. 맞고요. 억제율은 고준주와 같은 거예요. 고준주의. 이성적 인간이면 경찰 보면 범죄 저지르지 않겠죠. CCTV도 마찬가지야. 전환적으로는 다이버전, 사정책, 형사처벌 부작용을 줄이는 것, 이건 낙인이론이죠. 낙인. 자기통제이론 X입니다. 자기통제이론은 갓프레드가 허시강제인 거예요. 어렸을 때 자기통제력이 약하면 이거 넘어가고, 지역 주민들의 범죄 예방을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 참여하도록 유인하는 것, 사회치유론 아니죠. 사회치유론은 산업화 도시화 되면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잘 사는 동네 이렇게 갈리면서 해체가 된다는 겁니다. 사회치유론과 요거 관계없는 거야. 지역 주민들의 범죄 예방에 참여 유도하는 거, 이건 지역사회 경찰 활동이죠. 지역사회 경찰 활동. 그래서 틀렸고, 방범용 CCTV 설치하면 이성적 인간의 범죄 수들죠. 심적 압박이 있으니까. 일반 그러니까 허쉬의 사회 통제론 좋습니다. 볼까? 방범용 CCTV를 설치함으로써 범죄자의 범죄 위험적인 감시를 강화하는 것, 허쉬의 사회 통제론 아니죠. 허쉬의 사회 통제론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일반 예방주의로 가야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쭉 더 보겠습니다. 허쉬의 사회 통제론은 뭡니까? 전념, 애착, 참여, 신념입니다. 이건 사회 통제론인데, 방범 CCTV를 설치하면서 범죄 지역을 감시를 강화하는 것, 이것은 환경 설계토란 범죄 예방이라든가 이렇게 가야죠. 마법 보겠습니다. 지역 내 물수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는 것, 그렇죠. 깨진 죄이론 좋습니다. 이건 짐바브드 교수가 연구했던 것을 바로 누가? 깨진 이체는 바로 뉴욕 시장, 줄리안 시장 당시 조지 킬링과 윌슨이 도입했던 이름입니다. 맞고요. 그럼 볼까?
라본은 이건 틀렸고요. 그러면 답은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범죄 예방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 지역 주민들을 범죄 예방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 지역 주민들 사회치유론 보겠습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요. 일단 가본과 마본은 맞습니다. 그럼 가본, 마본 맞고요. 그 다음에 가본, 마본인데요. 라본은 허쉬의 사회통제론은 아닙니다. 이것은 방문 CCTV는 바로 환경설계투란 범죄 예방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답은 2번으로 갈 수 있는데 답은 약간 어렵네요. 볼까? 지역 주민들을 범죄 예방에 참여토록 유도하는 것. 사회치유론 했는데 원래 지역 주민들을 범죄 예방에 참여토록 유도하는 거 볼까? 원래는 사회가 해치되면 하류계 쪽에는 비공식적 통제, 지역 주민 간의 유대가 안 돼요. 대화가 단절돼서. 그래서 범죄 빠지니까 그럼 범죄를 줄려면 바로 지역 비공식적 이웃 간의 대화를 통해서 또는 친밀감을 통해서 범죄주의자 대처를 볼 수 있습니다. 사회치유론 구제한다면 어렵게 나온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답은 사회치유론, 답은 맞다 이거 가다라로 가면 되겠습니다. 가다마. 그래서 3번과 4번 중에 라본은 확실히 틀린 거니까 그래서 답은 2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도 헷갈릴 정도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다음 37번 보겠습니다. 이건 어려웠던 문제가 없습니다. 소년범죄하고 그다음 소년범죄는 실체적 범죄의 특징하고 절차적 특징이 있습니다. 실체적 뭐가 있습니까? 교육, 보호주의, 교육주의라든가 예방주의라든가 규범주의라든가 좋아요. 뭐 그런 걸 쭉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절차적도 있습니다만 한번 보자. 소년 보호주의 할 때 소년 개개인 그렇죠. 이게 이제 절차적입니다. 절차적. 개개인 보호주의 차원에서 개개인적, 개인적 치면 사건이 저지돼도 동범이 있더라도 소년 개개인 단절시켜서 하나의 범죄로 이렇게 다루는 겁니다. 좋습니다. 절차적 측면에서 동적. 맞죠? 개인주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개별 최후, 개인주의, 절차적 측면에서 좋습니다. 비행수를 채우는 법률 조약은 법관에 의해서만 아닙니다. 절차적 뭐가 있습니까? 통구주의는 뭐야? 참여, 전체 전문가들, 뭐, 이웃, 가정, 법관, 뭐, 전문가들 다 참여하는 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소년보호 조치에서는 객관적 판단이 중요하므로 개인적 관계 특수에 대한 판단을 취소하고, 아니죠. 개인주의라는 것도 알 수 있고, 개별적 관계의 특수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다 성장도 다르잖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소년범죄에서는 신뢰 처우거나 탈수화. 그렇습니다. 사디정책과 관계되죠. 사디정책은 주로 청소년 범죄와 관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그나마 쉽게 나왔어요. 3편 보겠습니다. 전환처우 보겠습니다. 전환처우는 뭡니까? 다이버전은 대체 처분하는 거죠. 보겠습니다. 전환처는 형사자본제도의 융통수를 부해 범죄에 대해 보다 적절하고 대응하고 범죄사건 효과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디 정책과 관계된다는 거 보면 돼. 꼭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 이겁니다. 보안처분, 보호처분 좋습니다. 경찰 단계의 전환처분은 대부분 훈방, 통구처분 이것도 문제풀이해서 했습니다만 우리가 그 다음에 전환처는 형사사법절차에서 적법제 원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아닙니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적법제 원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은 바로 사디에서 전환처우가 아니라 두 프로세스입니다. 여기서 적법 절차도 중요하지만 그 뜻이 아니라 여기서 적법 절차라는 것은 법관이 시민자라든 힘이 없던 공주에게 재판하는 뜻이 담긴 겁니다. 전환제도 사디 정책에는
네 가지 있는데 전환조의 다일본전이 아니고 그것은 적법적 처우가 관계되는데 공평한 처우로. 그래서 4번이 들었습니다. 그건 전환 처우가 아닙니다. 형사사법 조처는 공정한 처우 그 뜻입니다. 사디에서. 좋아. 4번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인보다는 청소년이 유리하다. 효율성이 있다. 좋습니다. 그다음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성인의 범죄는 없습니다만은 상대적 부정기형을 인정합니다. 부정기형을. 그래서 부정기형을 해봄으로써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요 안에서 얘가 수용성을 잘하면 단시간에 끝날 수도 있어. 수용자의 개선력을 축소할 수 있고 책임을 초과하는 형벌을 가리키는 문제가 있다. 이건 이제 어려운 거예요. 책임을 초과하는 형벌을 가리키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상대적으로 이렇게 양을 넓혀놨는데 탄력적으로 네가 잘하면 여기서 금방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잘못하면 계속 있을 수 있고 이건 문제가 있다 이게. 그 다음에 상대 부정인 건 재형법중지에 반한다? X죠. 왜? 지금 소년범죄에 대해서는 상대 부정이 인정한다니까 재형부지 반하지 않습니다. 우리 법칙에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가장 틀린 겁니다. 그래서 4번 맞습니다. 그래서 성인범죄가 아니라 이건 답을 아는데 상식이죠. 다음 40번 보겠습니다. 범인 초무들, 교정 초무들입니다. 교화기 설명 모델과 가자가 거려온 것입니다. 이것도 어려웠던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 제가 양심사이지만 제가 얘기했지만 아까 7문제 정도가 사실상 틀려도 충분하다. 어렵다 얘기입니다. 이것도 사실상 자신 없게 선생님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근데 뭘 보느냐? 우리가 범죄 초무들에서 교정 초무들 중 교육에서는 모델과 가장 먼 것은 다루긴 다뤘습니다. 일부 볼까? 치료 모델이 있죠. 정신적인 문제 있으면 꼭 교도소에서 수감하는 것보다 치료해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치료. 치료 감호는 인정돼요. 보호감은 인정 안 됩니다. 근데 경제 모델은 뭐야? 전무들은 제사회 차원에서 직업 같은 걸 교육을 시킨다는가? 그렇습니다. 자, 제사 모델, 재통합 모델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휴일날 구금주의죠. 휴일날. 평상시는 사회에서 생활하고 주말에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의 모델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거는 뭐 우리가 유치하됩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4의 모델 요건 말씀드렸죠. 이런 것은 의료보다 치료가 있죠. 치료 감호 같은 거 보고 그다음에 경제 적응 직업 활성 같은 거 직업 교육시키는 거 좋습니다. 답은 4번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범죄학이 이렇게 끝났는데요. 상당히 버거웠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경찰학 강의 끝나고 범죄학 하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었어요. 양해 바라고요. 밟지 못한 표정 죄송합니다. 자, 감사합니다.